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산업기사 2013년 8월 18일 시행한 기출문제 냉동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 감압장치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했네요. 1번 감압장치에는 교축밸브를 사용하는데 냉동기에서는 이것을 보통 팽창밸브라고 한다. 맞겠죠? 팽창밸브 역할이 뭐예요? 교축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교축시키게 되면 냉매의 압력과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엔탈피는 일정한 과정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팽창밸브 역시 감압장치로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플루트밸브식 팽창밸브를 일명 정압식 팽창밸브라고 한다. 자, 플루트밸브식과 정압식은 아예 별개죠. 근데 2번에서 플루트밸브랑 정압밸브가 같다?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21번에 틀린 거는 2번이 되고요. 그래서 3, 4번은 맞는 거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2번 고온가스에 의한 재상 시 고온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으로 적당한 것은 자, 고온가스 흐름 제어 전자밸브입니다. 그럼 뭐 나머지는 보시게 되면 1번은 못에 가는 팽창밸브고요. 그럼 2번에 자동 팽창밸브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팽창밸브고. 그럼 4번에 사방밸브, 포웨이밸브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열펌프, 다른 말로 히트펌프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냉난방 전환장치죠. 자, 그러므로 22번에 고온가스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는 3번 전자밸브입니다. 자, 그럼 23번 할로겐 탄화수소의 냉매의 누설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할로겐이나 탄화수소의 프레온 냉매죠. 프레온 냉매의 누설 탐지법 비눗물하고 한 가지 더 뭐 있어요? 헬라이드 토치. 비눗물은 실제로 배관에다 비눗물 발라가지고 뭐 누설하게 되면 비눗물이 이렇게 거품이 생기겠죠. 그리고 헬라이드 토치 같은 경우는 누설 개수에 의심이 되는 누설 개수에 딱 불꽃을 갖다 대면 불꽃의 색깔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합한 것은 2번이죠. 헬라이드 토치를 이용한다. 왜? 할로겐이나 탄화수소계가 프레온이니까. 그러므로 23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24번 왕복동 압축기에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70도씨 정도의 저온을 얻기 위해서 2단 압축을 채용한다. 그 이유 중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네요. 1번 토출가스와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거는 틀렸겠죠. 어떻게? 토출가스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왜? 한 대의 압축기로 저압을 얻을 경우에는 압축비가 커지니까 그로 인해서 토출가스 온도는 상승하죠. 그럼 토출가스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압축기 내부에 있는 오일은 열화탄화돼 가지고 그 탄 찌끄러기들이 압축기에 피복된다던가 배관에 피복돼서 장치를 고장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토출가스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축기를 2대, 3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므로 24번에 틀린 것은 1번 토출가스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가 아니고 토출가스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다음 25번 냉동장치의 저압 차단 스위치 LPS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돼 있네요. 답은 4번이죠. 흡입 압력이 저하했을 때 압축기를 정지시킨다. LPS가 뭔데? 자,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가 있다. 그럼 배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순환은 당연히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자, 이때 LPS라는 녀석은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이렇게 설치됩니다. LPS. 자, 요거를 저압 차단 스위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압축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압 차단 스위치의 역할이 뭡니까? 저압측의 압력이 설정치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저압측이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압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압축기를 딱 정지시켜 버리는 거야. 요게 저압 차단 스위치 LPS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반대로 고압측에 설치하는 녀석도 있죠. HPS라고 부릅니다. 고압 차단 스위치. 얘도 압축기랑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고압 차단 스위치는 뭐예요? 고압측의 압력이 올라갔을 때 압력 이상 올라갔을 때 압축기를 정지시켜서 안전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2개의 차압을 보는 그 압력 제어 장치도 있었어요. 스위치라고도 하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DPS 뭡니까? 차압 차단 스위치. 요 2개의 차압이 이상적으로 너무 차압이 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군데 어디 이상이 발생한 거야. 그때 압축기를 차단해 주는 게 요 차압 차단 스위치 또는 고저압 차단 스위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저압 차단 스위치 LPS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LPS 역할 뭐다? 흡입 압력, 즉 저압 측의 압력이 이상 저하되었을 때 압축기를 끊어준다. 그러므로 25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6번. 증발 압력 조정 밸브 EPR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EPR이란 건 또 뭘까? 또 구성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압축기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발기만 그립시다. 증발기만 이렇게 증발기가 있어요. 증발기, 요건 압축기죠. 자, 그러면 EPR이라는 거는 증발기 출구 측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밸브예요. 요거를 EPR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증발압력 조정 밸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왜 증발압력 조정 밸브입니까? 증발기의 이상 저압을 방지해 줍니다. 어떻게? 요 밸브의 입구 압력을 측정해 가지고 만약에 증발기 쪽에서 넘어오는 냉매 압력이 너무 떨어졌다. 그럼 밸브를 살짝 잠그는 거죠. 그러면은 증발기 쪽에 유량이 늘어날 테니까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요럴 때 사용하죠. 예를 들어 브라인 냉각기다. 브라인 냉각기가 이상 저압됐다. 그러면은 냉각기가 너무 차가워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브라인이 동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EPR을 이용해서 그 동결을 방지해 준다든가 뭐 액이 넘어오는 걸 방지해 준다든가 요런 게 다 EPR의 역할이고, 그리고 EPR과 반대로 요 압축기 가까이에 설치하는 게 있어. EPR은 증발기 쪽에 설치하는데, 자, 요 압축기 가까이 설치하는 거를 SPR이라고 하죠. 요거는 뭐라고 합니까? 흡입 압력 조정 밸브라고 해요. 그래서 압축기 쪽에 흡입되는 요 압력을 밸브의 출구 측, 반대죠. 밸브의 출구 측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넘어가는 압력이 너무 높다, 이상 고압이 됐죠. 자, 요런 이상 고압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상 고압이다라고 요 센서가 느끼면은 밸브를 탁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는 유량이 주니까 압력이 서서히 내려가겠죠. 요런 게 SPR, 반대의 개념이 EPR. 그래서 증발압력 조정 밸브, 흡입압력 조정 밸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26번 돌아가가지고 증발압력 조정 밸브 EP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죠. 자, 그 1, 2, 3번은 맞아요. 근데 4번에 보시면 한 대의 압축기로 증발 온도가 다른 2대 이상의 증발기 사용 시에 저온측 증발기에 설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교재 보시면은 20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0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대의 증발기를 사용할 때는 최저온도의 증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온도, 그러니까 저온측 증발기죠. 저온측 증발기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고온, 중온 쪽에는 EPR을 설치해서 고온측 증발기가 이상 저압이 되는 걸 방지해줘요. 그게 EPR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4번 읽어볼게요. 한 대의 압축기로 증발 온도가 다른 2대 이상의 증발기 사용 시에는 저온측 증발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고온측 증발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고온측 증발기에 설치해서 이상 저압이 되는 걸 막아줘야지.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4번이죠. 자, 다음 27번.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개의 총 에너지에서 기계적 에너지를 뺀 나머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열량 Q라는 거는요, 내부 에너지 U 더하기 1W를 한 값이에요. 그래서 적어드리면 열량은 총 열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총 열량. 총 열량은 내부 에너지에 1인데 요게 기계 1입니다. 기계 1을 더한 각각 같고요. 자, 그렇다면 U만 남기고 넘겨보면 U는 W 넘어가니까 Q 빼기 W 되잖아요. 뭐예요? 총 열량 빼기 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총 열량 W가 공급이 됐어요. 총 열량 Q가 공급이 됐어. 그럼 증기기관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총 열량 Q를 줘서 W라는 일을 했어요. 그 나머지가 뭔데? 내부 에너지. 즉 쓰고 남은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총 열량 Q에서 W를 뺀 값이 내부 에너지니까 총 열량에서 일하고 남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구나,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죠. 개의 총 에너지에서 기계 에너지를 뺀 나머지의 내부 에너지. 자, 그 다음 2번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면 가열량은 1로 변환된다. 그렇겠죠. 내부 에너지가 없다면 가열량, 총 열량은 1이 되겠죠. 야를 빼버리면. 그죠?
뭐 더 볼 것도 없네. 그 다음 3번에 온도의 변화가 없으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없다 돼 있는데, 온도의 변화가 없어도요 내부 에너지는 변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W 기계일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PV라고 쓸 수도 있어요. 요게 일량이야. 그럼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내부 에너지 U는 Q-PV니까 이게 뭔데요? 압력과 최적에 의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더라도 압력과 최적이 변하면은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구나.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3번이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8번. 유량이 100L/min의 물을 15도씨에서 10도씨로 냉각하는 수냉각기가 있다. 이 냉동장치의 냉동효과가 125kJ/kg일 경우에 냉매 순환량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단 물의 비열은 4.18kJ/kg 독해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 좀 헷갈리신다 라고 하면 일단 조건을 적어보세요. 유량이라고 했네요. 유량을 우리가 순환량 G라고 적을까요? 순환량 G라고 적고 100L/min인데 물이기 때문에 100kg/min으로 적어도 무방하죠. 물 1리터가 1kg과 같으니까. 그 다음에 온도차가 있네요. 델타 T가 15도씨 마이너스 10도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냉동 효과가 주어졌네요. 스몰 q가 냉동 효과가 125kJ/kg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단 물의 비열 C가 주어졌네. C의 값이 4.18kJ/kg 독K 켈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을 정리해 보자면 냉동 효과 주어졌어요. 냉동 효과가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GC 델타 T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요 델타 T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열량을 구할 수 있어요. 열량.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열량이 뭐가 됩니까? 냉동 능력이 되는 거지. 냉동 능력. 어떤 냉동기로 냉각을 시킨다, 요런 의미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요? G, 냉매 순환량. 냉매 순환량 G를 구해라 이겁니다. 이거랑 같냐고요? 아니죠. 얘는 뭐예요? 냉각수야, 냉각수. 냉각수 순환량이 되는 거고, 얘는 냉매 순환량, 즉 냉동기 안에 들어간 냉매 순환량을 구해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구해봅시다. 냉매 순환량 G를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어진 게 뭐야? 얘들 세 개 합치면 Q가 나와. 열량 Q가 나와. 그리고 여기 스몰 Q가 주어졌네. 그럼 Q 스몰 Q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Q 열량은 G 곱하기 스몰 Q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어떨 때? 엔탈피 값이 나왔을 때. 즉, 요 Q가 뭔데? 냉동 능력. 냉동 능력 kcal per hour가 되고요. G라는 게 냉매 순환량 kg per hour가 되겠죠. 그 스몰 Q 뭔데? 냉동 효과 kcal per kg이니까 kg 사져서 kcal per hour라는 냉동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뭐다? 냉동 효과 주어졌어요. 여기 넣으면 될 거고. 그 냉동 능력 어디 있어요? GC 델타 T로 어떻게 냉동 능력 Q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냉동 능력부터 구해봅시다. 자, 요거 갖고 옵니다. Q는 GC 델타 T니까 G가 100kg per min, 100kg per min인데 hour로 바꿔주셔야 되죠. 곱하기 60 하시고요. 그럼 얘가 kg per hour가 될 거고. 자, 단위 적어드릴게요. 그 다음 곱하기 비열 C가 4.18kJ/kg 독K가 되고요.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15 빼기 10 독K죠. 여기서 독K죠. 왜? 각각 273 더해분들 사라지니까 그냥 델타 T 때는 도시도 되고 독K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산은 사라져서 kJ/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구해보시게 되면 값이 125,400 kJ/hour
hour가 될 겁니다. 그죠? 킬로줄과 hour가 남았으니까. 여기. 자, 그러면은 얘가 Q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넣어볼게요. Q가 1, 2, 5, 4, 0, 0. 일단 단위 그대로 적습니다. 킬로줄 per hour가 되고요. 여기에 G를 구해라 곱하기 냉동효과 단위 뭐야? 킬로줄 per 킬로그램이야. 그럼 얘들 킬로줄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킬로줄로 바뀐 거밖에 없어. 자, 그래서 그대로 넣습니다. 1, 2, 5 킬로줄 per 킬로그램이 되고 여기서 G를 구하려니 G는 얘가 내려가죠. 1, 2, 5, 4, 0, 0 킬로줄 per hour 나누기 1, 2, 5 킬로줄 per 킬로그램이니까 결국 킬로줄 날아가서 킬로그램을 위로 올라가니까 냉매 순환량은 1000 킬로그램 per hour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문제를 한 2번 정도 꼬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공식을 잘 찾으셔야 돼요. 기본 공식은 뭐예요? 기본 공식은 얘야. 기본 공식은 얘인데 여기에서 주어진 게 냉동 효과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주어진 거고 열량, 그 냉동 능력은 계산해서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냉매 순환량 G를 구하게 되는 형태죠. 1000kg per hour. 자, 그러므로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9번 30도씨의 원수 5톤을 3시간 2도씨까지 냉각하는 수냉각장치의 냉동능력은 약 얼마인가 해서 28번에 이어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지만 정리만 잘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조건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9번의 조건입니다. 30도씨 원수 물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풀어서 읽으시면 돼요. 자, 30도씨 물을 2도씨까지 냉각한대요. 자, 30도씨의 물을 2도씨까지 냉각한대. 물이야, 물. 물 얼마만큼? 5톤이니까 5,000kg이랑 같죠. 5톤이나 5,000kg이나. 그리고 얼마만큼? 3시간 동안 냉각을 한대. 자, 그럼 일단 3시간 요거는 무시하도록 합시다. 요건 나중에 마지막에 다 구할 때 넣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일단은 열량을 뽑아야 되는데 요 30도씨에서 2도씨까지 냉각을 해야 그러면 온도만 낮아지기 때문에 얘는 현열이야, 잠열이야? 당연히 현열이죠. 자, 현열 QS와 같습니다. 그럼 현열량 구하는 공식이 뭐죠? QS는 GC 델타 T죠. 그럼 그대로 넣어요. 자, 여기서 G, 물 5,000kg, 5,000kg. 그리고 물의 비열 얼마입니까? 곱하기 1이죠.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의 도시. 비열의 단위. 그 다음 곱하기 온도 차입니다. 30도씨 빼기 2도씨니까 뭐 28도씨 되겠죠. 자, 그래서 단위는 사라지니까 남는 게 킬로칼로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구해보시면 14만 킬로칼로리예요. 140000 킬로칼로리, 14만 킬로칼로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순수하게 단위만 봤을 때 킬로칼로리야. 근데 답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냉동 능력 RT를 찾으래. RT를 찾으래. RT. 자, 우리가 알고 있죠? 1RT는 3320 킬로칼로리 per hour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킬로칼로리 per hour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래서 아까 몇 시간 동안 일했는데 3시간 일했어. 이거 뭐예요? 3hour. 그죠? 단위 킬로칼로리 per hour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 3hour 하면 어떻게 됩니까?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됐네. 그리고 RT로 바로 바꿀까요? 바로 여기다 곱하기 3320 킬로칼로리 per hour 해버리면 킬로칼로리 사라지고 hour 날아가니까 RT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구해보시면 14.05 RT가 됩니다. 단위 가지고 좀 장난치는 거예요. 계산하는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14RT. 자, 그 다음 30번 문제. 물 5kg을 0도씨에서 80도씨까지 가열하면 물의 엔트로피 증가는 약 얼마인가? 다음, 물의 비열은 4.18kJ per kg 독K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엔트로피 증가 뭐예요? 엔트로피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 이번에는. 지난 회차에도 풀었어요. 그 델타 S잖아. 엔트로피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델타 S는 어떻게 구한다? G, CP, ln의 T1분의 T2예요. 그게 지난 회차하고 다른 건 뭔데? 지난 회차에서는 V1분의 V2였어. 왜?
최적 변화량을 줬거든. 근데 여기서는 온도 변화량을 줬기 때문에 T1분의 T2예요. 그래서 그때 수정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일단 외웠다 그러면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는 거야.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라 이 말이죠. 그래서 델타 S는 GCP LN의 T1, T2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그 델타 S는 GCP LN의 V1, V2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때 바꿔서 쓰면 되니까.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서 구해봅시다. 자, 델타 S는 여기서 G는 뭐야? 5kg 곱하기 정합비율은 뭐야? 물의 정합비율이 4.18이란 말이야. 4.18. 그 다음 곱하기 LN의 T1분의 T2. 자, T1이 0도씨죠. 0도씨 더하기 273. 절대온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 정합비율 단위 보시면 알죠? 킬로그램 독케이 해서 켈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80도씨에다가 더하기 273. 요게 T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구해보시면은 5.37kJ per 독케이 켈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 5.37kJ per 독케이. 자, 그 다음 31번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매와 흡수 용액을 분리하는 기기는 했네요. 자, 냉매와 흡수제를 가열해서 분리하는데 어디예요? 발생기잖아. 뭐 다른 말로는 재생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31번의 답은 1번 발생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2번 흡수식 냉동기에서 재생기에서의 열량을 QG, 응축기에서의 열량을 QC, 증발기에서의 열량을 QE, 흡수기에서의 열량을 QA라고 할 때 전체의 열평형식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흡수식 냉동기 4대 구성 요소 재생기, 다른 말로 발생기죠. 그 다음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가 있다. 그럼 요 문제에서는 야를 재생기라고 불렀고, 그리고 얘가 응축기, 얘가 증발기, 마지막 남은 요 녀석이 흡수기.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지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요 문제에서 기호로 나타낸 게 재생기가 QG, 응축기가 QC, 증발기가 QE, 흡수기가 QA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때 열평형식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열평형이라는 거는 우리 연력학체의 영법칙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럼 두 개의 물체를 딱 맞댔어요.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녀석이 고온이다. TH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녀석이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TL, 저온이다. 그럼 열은 어디로 이동해요? 고온에서 이렇게 저온으로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열 이동을 나타내는 건데 장시간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온도가 결국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와. 그러면 뭐 TH, TL 이런 게 의미가 없죠. 두 개의 온도가 같으니까. 그럼 요 같을 때를 뭐라고 하는 거야?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장치에서 열평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좀 상식적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생기, 뭐 다른 말로 발생기. 그래서 요 재생기라는 건 뻔을 이용해서 가열을 하게 되잖아요. 가열을 해서 냉매와 흡수제를 분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얘는 가열하기 때문에 고온이다, TH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증발기는 어떻게 돼요? 증발기는 증발을 시키기 때문에 저온이다, T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온이다. 그렇다면 요 응축기의 흡수기는 뭐야? 고온도 아니고 저온도 아니야. 그럼 따지고 보면 뭔데? 중온이야, TM이야, 둘 다 TM이야. 그럼 어때요? 고온과 저온. 자, 적어볼게요. 고온과 저온을 제가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고온 TH와 그대로 적을까요? TL을 더한 값과 그리고 중온 두 개 TM과 TM을 더한 값은 같겠죠. 왜? 제일 높은 놈, 제일 낮은 놈 더하는 거나 중간 놈 더한 거나 같단 말이야. 요 밀폐된 장치 내에서는.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 볼까요? TH 뭔데? QG야. 재생기 QG 더하기 저온 뭔데? 증발기야. QE는 중온 뭔데요? 요거 두 개. QC 더하기 QA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 흡수식 냉동기에서의 열평형식으로 오른 거는 QG 더하기 QE는 QC 더하기 QA라고 해서 3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3번. 어떤 변화가 가역인지 비가역인지 알려면 연력학 몇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가 해서 가역과 비가역이 뭐예요? 이상적인 거냐 실제적인 거냐 요걸 따지는 거잖아. 그렇다면 가장 적당한 것은 실제적 법칙 제2법칙이 되죠. 그러므로 33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나머지는 1번에 제0법칙은 열평형법칙이죠. 앞에서 했고 2번에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요. 4번에 제3법칙은 엔트로피는 절대 영도에서 0이 된다라는 엔트로피와 절대 온도의 관계의 법칙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므로 가역과 비가역은 3번 제2법칙이 됩니다. 자, 그럼 34번. 부합작용에 의하여 진공을 만들어 냉동작용을 하는 것은 해가지고 답은 증기분사식 냉동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증기분사식 냉동기. 이론 시간 때도 한번 했었는데 이젝터라는 장치를 사용하죠. 이젝터라는 게 뭐예요? 구조가 갑자기 좁아졌다가 확 넓어지면서 여기서 부합, 즉 진공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고속 고압의 증기를 치출을 딱 시켜버리면은 여기서 교축이 일어나므로 교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T가 감소를 하고 엔탈피는 일정하니까 온도 압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가 부합이 되는 거지. 부합이 뭔데요? 마이너스 압력, 진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성질을 이용해서 밑에다가 수조를 딱 설치해가지고 배관을 이렇게 해서 코일 형태로 딱 만듭니다. 그럼 얘가 증발기지. 그리고 여기에 딱 연결을 해요. 그럼 여기가 진공이 잡혔기 때문에 물이 쭉 빨려 올라오면서 진공과 교축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저압으로 확 떨어지는 거야. 즉 여기가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케이싱을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냉각수를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뭐 일종의 브라인을 통과를 시키는 거지. 그럼 요게 일종의 냉각수가 되는 거겠죠. 냉각수를 딱 통과시켜서 실내 장치 유닛에다가 딱 보내는 거야. 그럼 실내 장치는 요 냉각수에 의해서 냉각이 되고 얘를 실내에 딱 설치하면은 에어컨이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냉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치출됐던 요 빨려 올라갔던 물은 어떻게 되느냐? 복수기로 들어가요. 복수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응축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이 되겠죠. 요런 냉동장치를 증기분사식 냉동기라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는 부합이 잡히기 때문에 부합을 이용했다. 진공압력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므로 34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5번. 다음 냉동 관련 용어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딴 거 다 맞는데 3번에 보시면 냉동톤 RT를 나타내죠. 0도씨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10도씨가 아니고 0도씨잖아요.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냉동 능력으로 1RT는 뭐 이 값이 아니고 3320kcal/H였죠. 자, 그러므로 35번에 틀린 거는 3번. 자, 다음 36번. 냉매가스를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상승한다. 다음 가스를 같은 조건에서 단열 압축할 때 온도 상승률이 가장 큰 것은 공기죠. 이거 교재 18페이지 나옵니다. 교재 18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암모니아도 BRBK가 큰데 요건 냉매 중에서 큰 편에 속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큰 유체가 있어. 공기 BRB가 1.4예요. BRBK라는 녀석은요 1.4를 넘지 않아. 그 말은 뭐야? 공기가 제일 높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36번의 답은 1번 공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7번. 액흡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축기 소선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장치는 3번 어큐뮬레이터죠. 어큐뮬레이터 다른 말 뭔데요? 액분리기잖아요. 액분리기 역할 뭔데? 압축기 이렇게 있으면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액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증발기로 이런 식으로 되돌려 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의 역할은 결국 압축기 쪽으로 이 액이 넘어가지 않고 기체만 넘어가게 하는 역할이죠. 요걸 다른 말로 어큐뮬레이터.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액분리기. 자, 그러므로 37번의 답은 3번 어큐뮬레이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8번. 역카르노 사이클로 작동되는 냉동기에서 성능계수 COP가 가장 큰 응축 온도 및 증발 온도는 해서 구해보면 되죠. 자, COP라는 거는 여기서는 온도 조건 줬기 때문에
T1 마이너스 T2분의 T2죠. 고온 빼기 저온분의 저온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조건 넣어보게 되면, 자, 1번 조건입니다. T1이 20도시네요. 고온이니까. 그래서 273 더하기 20도씨 마이너스 273 마이너스 10도씨 넣어주시고 분해 273 마이너스 10도씨 해보시면은 요게 8.77 나와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요거 밑에 델타 T죠. 그래서 델타 T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안 더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30도씨 빼기 0도씨 2번입니다. 분해 저온이니까 0도씨 더하기 273, 뭐 결국 273이겠네요. 이렇게 해보면 9.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30도씨 빼기 마이너스 10도씨입니다. 요거 부호는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저온이니까 273 마이너스 10도씨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은 3번 같은 경우는 6.5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20도씨 마이너스 20도씨 분해 저온이니까 273 마이너스 20도씨 이렇게 해주시면 6.33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그 성능 개수가 가장 큰 응축 온도와 증발 온도라고 했으니까 성능 개수 가장 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3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냉동장치에서 일반적으로 가스 퍼저를 설치할 경우 설치 위치로 적당한 곳은 답은 3번이에요. 응축기와 수액기의 균합관. 자, 그럼 40번. 냉동식품의 생산 공장에 많이 설치되는 동결장치로 설치 면적이 작고 출입구의 레이아웃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여 생산 공정의 연속화, 라인화에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은, 자, 연속화와 라인화에 쉽게 연결한다. 스파이럴식 동결장치입니다. 그러므로 4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